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일본 결혼정보회사와 협력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문의가 진짜 많고 조금 있으면 국내 결혼정보회사보다 매출 자체가 훨씬 잘 되는 수준이에요. 그래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시장 자체의 규모가 달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다. 만 34세까지 남성 미혼율이 75%를 찍은 이유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결혼과 연애가 싫어서 미혼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외국인을 만나고 싶은데 그럴 시간도 없고 지리적인 제약이 있어서 못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기회가 없어서 가만히 있었다는 거잖아. 안녕하십니까, 불광입니다. 일본 국제결혼 매칭이 잘 되는 이유라는 게시물인데요, 페이스터 션 출처이고요. 사람을 초청해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 초청된 사람이 모드의 진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결정사를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입니다. 주인장이 질문하는데 국제결혼이 또 핫하잖아요, 매칭이 또 잘 된다고 라고 주인장이 질문하니 모드의 지인 유튜버가 이야기합니다. 매칭도 잘 되고 문의도 많고 요새 한국 남성분들 일본 여성분들 이렇게 매칭을 하거든요. 반대는 없어요. 라는데, 그러니까 언니 아들과 일본 남성 국제결혼 하는 것에 대한 결정사 수요가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 남성도 문의가 없고 언니 아들도 문의가 없다는 이야기와 일맥상통하잖아. 그건 요즘 한일 커플들, 즉 한남 인력 커플만 득세한, 그리고 한여 일남 커플은 전무한 유튜브 시장만 봐도 아실 수가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왜 없을까요?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있기만 하면 언니 아들이 봐준다니까. 언니 아들과 일본 남성 커플인 유튜브 조회수 보신 적 있습니까? 한남 인력 커플 조회수는 잽도 안 된다니까. 굉장히 높아요. 누가 봐주기 때문에? 언니 아들이 봐주기 때문에. 그런데 조회수가 저렇게 많이 나오는데 왜 일본 남자를 만나고 싶어하는 언니 아들은 없을까? 직접적으로 만나고 싶어하는 언니 아들은 없을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결과를 굉장히 많이 봤으니까 시도조차 안 하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건 뭐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혼 건수 대비 이혼 건수가 모든 걸 이야기해 주죠. 언니 아들과 일본 남자들의 이혼 건수 얼마입니까? 어떤 해는 100%가 넘어간다니까. 결혼하는 사람들보다 이혼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해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언니 아들이 깨달은 거지. 백인 남자 찬양단이 없어진 거하고 일맥상통한 이야기란 말입니다. 아, 우리를 버틸 수 있는 남자들은 K로 시작하는 그 나라의 남자들밖에 없구나. 분필자들이나 만나야 되겠다. 이런 상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설문조사를 해보면 남자들은 연애와 결혼을 한다면 외국 여성과 하고 싶다는 비율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언니 아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면 자국 남자를 만나고 싶다는 대답 비율이 엄청나게 높다니까. 언니 아들은 국제결혼보다 국내혼을 선호한다는 걸 아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결정사의 지원을 언니 아들이 아무도 안 하는 겁니다. K로 시작하는 남자들의 문의는 빗발치는 거고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계속해서.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일본 결혼정보회사와 협력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문의가 진짜 많고 조금 있으면 국내 결혼정보회사보다 매출 자체가 훨씬 잘 되는 수준이에요. 그래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시장 자체의 규모가 달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다. 만 34세까지 남성 미혼율이 75%를 찍은 이유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결혼과 연애가 싫어서 미혼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외국인을 만나고 싶은데 그럴 시간도 없고 지리적인 제약이 있어서 못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기회가 없어서 가만히 있었다는 거잖아. 봐봐요. 조금 친숙한 유튜버가 그 루트를 만들어주니까 일본 여성을 만날 수 있게 사업만 진행했을 뿐인데 원래도 큰 결정사였는데 국내에서 굉장히 유명한 결정사란 말입니다. 그런데 한일 남녀를 만나게 하는 사업이 훨씬 더 커지고 있다잖아. 국내 매출을 넘어갔다잖아요. 그렇다는 말은 무슨 말이다. 즉 K로 시작하는 그 나라의 남자들, 일본 여성들을 결정사 지원이 엄청나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시장 자체의 규모가 다르다잖아. 노다지라잖아. 한국의 남성분들과 한국의 여성분들은 인구 자체가 반밖에 안 되는데 지방에 있는 여성을 만나실래요? 하면 보통 좀 멀고 서울권 안에서 최대한 넓혀도 너무 멀지 않은 수도권을 만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근데 한국 남성이 일본 여성을 만난다고 하면 일본 전 지역을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여성분들은 전 지역에 열려있고 한국에서는 내 지역만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다양한 분들을 문의하시는 경우도 있고 한국의 여성분들에게 조금 저는 이런 점이 싫어야 하는 경우들을 느낀 경우에 일본을 찾아가시는 분들이 많죠. 라는데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K로 시작하는 그 나라의 언니 아들을 만날 땐 굉장히 조건을 건다잖아. 자동차로 2시간 거리, 멀어도 경기도권, 수도권이어야지만 언니 아들을 만난다는 남자들이 왜 당사자가 일본 여성으로 바뀌기만 하면 그랬을 뿐인데 비행기도 타고 일본 어디든 상관없다잖아. 왜 이러는 건지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말은 이해가 되십니까? 라고 물었지만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죠? 왜 그렇습니까? 언니 아들을 만날 때는 따져야 되니까. 국내에서는 내가 30대 후반인데 언니 아들은 나이 차이 4살 만나도 나를 아저씨 취급하네. 나이 차이 4살 난다고 내 경제력을 마구마구 후려치네. 자기는 악인 줄 아네. 열받는 거죠. 그래서 언니 아들을 만날 때는 나도 조건을 따지는 겁니다. 그 언니 아들이 내 경제력을 따지니까. 그런데 일본 여성들은 그게 아닌 거야. 물론 결정사가 어느 정도 거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본 여성을 만날 수 있는 결정사는 K로 시작하는 그 나라의 남자들이 가입하려면 학력을 굉장히 많이 봐요. 4년제 이상만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화려한 조건이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야. 어차피 국내에선 결정사를 가도 연봉 4천만 원, 5천만 원인 사람을 사람 취급도 안 해주는데 그럴 바에 일본 여성 만나는 게 훨씬 낫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내 결정사에서는 언니 아들이 이만큼 따지니까 나도 따진다는 뉘앙스라며. 그래서 근처에 사는 언니 아들만 만나지 멀리 있는 언니 아들을 안 만난다고 이야기한다면 일본 여성은요? 뭐로도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남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야. 홋카이도, 오사카, 도쿄, 후쿠오카 다 괜찮다는 거지. 그만큼 국제결혼에 열광하는 남자들이 많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잘 나가는 결정사의 사장이 감히 말할 수 있는 거야. 국내보다 한일 커플 매칭 수요가 돈이 훨씬 더 많이 된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거라니까. 아니 후폭풍이 감당이 되겠어요? 국내 언니야 회원들이 다 떨어져 나갈 텐데. 감히 국제결혼을 권장해. 일본 여자 칭찬을 해. 남자들을 국제결혼하라고 다독이고 매칭하고 있어. 이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경쟁자로서 안 열받을까요? 열받지. 결정사가 여기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다른데 바로 가버리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저렇게 한일 커플 매칭이 돈이 된다, 수요가 많다 칭찬하는 것, 그만큼 진짜로 수요가 많다는 거잖아. 그리고 왜 수요가 많은가? K로 시작하는 그 나라의 남자들은 왜 그토록 미혼으로 살던지 혹은 국제결혼에 목을 매는가? 이것 또한 궁금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한 가지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불리행강 유튜브 출처고요. 잘생긴 백인 남성이 게스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둘이서 언니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니 아들은 기대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라니까 기대를 하죠 라고 불리행강이 대답합니다. 그리고 게스트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원하는 게 있어요. 제가 공주대하듯이 해줘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좀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데 전에 만났던 여자분이 있는데 늘 제가 저녁값을 내길 바랬어요. 낼 수 있죠. 제가 남자친구니까요. 근데 다른 나라, 특히 유럽에서는 첫 데이트 때는 한 사람이 내고 그 다음에는 내가 저녁 살 테니까 넌 커피 사 이런 식이거든요 라고 이야기하니 그걸 어떻게 티를 내는지 묻습니다. 그냥 화장실에 가요 라고 대답하니 줄리엔강이 바로 대답해주는데요. 그 화장실 수법이요. 그게 유명한 화장실 수법이죠. 계산할 때쯤 되면 미안 나 화장실 좀 이러는 거죠. 그럴 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냥 기다리세요. 계산하지 말고요 라고 이야기해주는데 백인 남자는 착했는지 알면서도 그렇게 못했답니다. 저는 무례하게 굴기 싫어서요. 그래서 항상 제가 냈어요. 저는 괜찮아요. 근데 가끔은 그래도 좀 부담되죠 라고 이야기가 끝나는데 부담 당연히 되지 않습니까? 백인 남자 지갑은 조상신이 대신 채워주는 게 아니잖아. 저 사람들도 똑같은 노동자라니까. 백인 남자라고 어디 몇천억 상속받고 무조건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이 머나먼 타지에서 저런 백인 남자들이 돈이 여유롭겠습니까? 아니면은 자국민들이 돈이 여유롭겠습니까? 언니 아들이 돈이 더 여유로울 거 아니야. 부모님한테라도 용돈도 직접 받을 수 있고 그런데 일하기도 쉽고 용돈 받기도 쉬운 언니 아들이 왜 남자친구한테 데이트 비용을 전액 내게 합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백인 남자들은 언니 아들의 이런 점이 싫다는 거야. 뭐 유럽은 더치페이 안 한다고요? 안 하긴 안 하지. 그런데 다음 데이트 때 여자친구가 예의상이라도 뭐 사야 된다니까. 그게 매너라잖아. 더치페이는 아니지만 더치페이 비스무리하게는 한다잖아요. 왜?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아니 백인 남자도 사람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데 그 정도는 당연히 안 따지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해줬냐고요? 보면 모르겠어요. 저 백인 남자를 여러분들과 바꾸기만 해도 여러분들이 직접 겪어보신 이야기들이잖아. 진짜로 데이트 비용 독박으로 내면서 연애를 하셨잖아요 여태까지. 그래서 만 34세까지 남성 미혼율이 30대 남성 미혼율이 75%를 찍은 거지 않습니까? 국제 연애가 힘들어서 할 수가 없어서 국내 연애에는 치가 떨려서 차라리 나는 미혼으로 살겠다 하다 보니까 저런 수치를 찍은 거지 않습니까? 아 물론 모든 언니 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안 그런 언니 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못된 언니 아들, 얻어먹기만 하고 남자친구를 지갑으로 아는 언니 아들, 그런 언니 아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 그걸 겪은 남자들이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만 34세까지 30대 남자 미혼율이 75%를 찍은 거라니까. 그래서 일본 여성과 커플 매칭해주는 그런 것이 있다면 이렇게 인기가 넘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모다지라잖아. 장사가 엄청나게 잘 된다잖아. 홋카이도든 후쿠오카든 서울 남자들이 일본 여성을 만나고 싶어서 안 달랐다지 않습니까? 꿈속에서 깨어날 시간입니다. 레드 썬.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